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여기는 해안초소입니다. S-44에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제가 군생활 하던 당시 포반장이 겪었던 일이지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희 포반장은 뭐랄까 상당히 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흔히 부대에서 통하는 짬이라는 것이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행정 보급관 다음으로 저희 중대 부사관은 죄다 잡고 있었죠. 묘한 카리스마와 함께 자주 쓰는 주특기가 은신이었습니다. 항상 신출, 기몰했죠. 그러면서도 한번 일을 맡게 되면 만능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대 부사관들은 다방면의 작업에 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했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기계수리는 기본, 막산의 배선 및 전기 공사도 안전장비 하나 없이 부사관 2명이면 충분히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중 포반장이 최고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상상 안 하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해안 경계를 서고 있으려고 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초소 앞에 나타나 근무자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비상한 분이셨습니다. 하기사 경비단에서 병사 시절부터 근무해 왔으니 상상도 못할 지름길을 다 알고 있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웬만하면 짬 안드는 일, 이등병들은 포반장 얼굴도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후임 한 녀석을 포반장을 보더니 저분은 어느 중대 간부님이시길래 자주 놀러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죠. 진급과 윗사람에 대한 아부보다는 무관심한 척하면서 자신의 병사들을 뒤에서 은근히 챙겨주는, 아닌 척해도 상당히 인간적인 면이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비한 포반장이 선임 분대장, 한마디로 선임 하사 시절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희 단 본부 내에서 유일하게 장기 부사관이 되려면 윗사람들의 촉망을 받던 시절, 중사 진급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특이한 점은 보통 순찰을 돌게 되면 간부 외 2명의 병사가 함께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희 경비단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대였기 때문에 인원이 매우 부족했죠. 때문에 병사들 대부분이 경계 근무에 나가게 되었고, 따라서 순찰병들도 없어서 간부 혼자서 순찰을 돌곤 했죠. 근데 그게 말이 순찰이지. 해안이지만 고저가 분명한 산에 위치한 초소를 경계 등에 의지해서 일일이 돈다는 것,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 촉망받던 포방장이었기 때문에 FM대로 순찰을 돌 수밖에 없었고요. 더군다나 증가 초소를 잡은 취약 시기였기에 포반장은 속으로 빡세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초소 하나 찍는 게 왜 이리 힘드냐. 포반장님, S-60으로 가실 겁니까? 야, 거기는 소대장이 가기로 했다니까. 야, 삽목으로 가자. 예, 그럼 차 돌리겠습니다. 한 차례 기동 순찰을 마친 포반장은 유일한 병사인 운전병과 차 안에서 무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증가초소 잡으면 삽목은 S-44로 투입되는 건가? 아닙니다. S-44 서치 고장 때문에 그 옆 사육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낮에 뭐 했길래 서치도 안 고쳤대. 하여간 노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포반장이 탄 레토나, 그러니까 군용 지프차가 S-44 초소 주변 도로를 돌아가고 있을 무렵, 노거나 포반장은 귓가를 구식 핸드폰 소리가 귀찮게 건드렸습니다. 네, 선임 분대장입니다. 예, 이 소대장입니다. 선임 분대장 지금 S-44 초소로 한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TOD 초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민간인이 초소 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웬 간땡이가 부인 놈이랍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가보겠습니다. 야, 차 돌려라. S-44 초소로 간다. 상황인지 보통 해안 근무는 병사가 들어가는 S형 초소와
TOD라고 해서 해상 열상 관측기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가는 T형 초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해안가에 민간인들이 바글바글 하기에 늦은 밤에도 용케 초소 근처를 배회하는 민간인이 많기 마련입니다. 이들의 철수 역시 저희 부대의 임무. 그때 S-44 초소와 근접한 TOD 초소 안에서 병사 2명은 희한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저 000 병장님, 이거 이상합니다. 뭐가? S-44 초소에서 사람이 잡힙니다. 군무자겠지. 당연한 걸 가지고. 오늘 S-44 초소 투입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뭐? 야, 어디 보자. 후임 병사의 말대로 S-44 초소에는 사람으로 식별되는 물체 하나가 초소 내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인 같았기에 노련한 선임 병사는 상황실에 즉각 보고를 한 것입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 받은 상황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일단 술 취한 민간인이 들어간 것으로 가정하고 주변을 순찰 중인 포반장에게 확인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포반장이 탑승한 차량은 S-44 초소 근처에 다다르고 있을 무렵, 야! 저 앞에 차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어. 금방 다녀올 테니까.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핸드로키 망대기 잘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혹시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포반장은 K와 소총을 등 뒤에 각게 매어 한 뒤에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S-44 초소까지 가는 기동로가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작은 랜턴에 의지하여 앞을 식별하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초소에 인접할 즈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포반장은 놀라 죽을 뻔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안구어가 피아노 화분이었나? 보통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을 하는 안구어는 모든 부대의 기본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근무자 투입됐구먼. 초소를 잘못한 거 아니야? 속으로 괜히 허탕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포반장은 다벌을 말했습니다. 화분! 화분! 이상하게도 문어를 말한 상대 쪽에서는 이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야, 뭐야 너네! 근무 똑바로 안 서지? 암구를 말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어? 야, 내가 올라가면 다 죽었어, 알았어? 그렇게 씩씩거리며 포반장은 초소를 향해 올라갔고 통문을 비롯해 초소 전체를 랜턴으로 비춰봤지만 근무자는 문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은 듯 조용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통문이 왜 열려있어? 야, 이것들이 문까지 열어놓고 근무 서는 거야 뭐야 이씨! 화가 날 대로 난 포반장은 단숨에 2층 초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포반장을 반기는 것은 얼씬연스러운 어둠에 덮인 초소 내부와 고장나서 코드를 뽑아놓은 서치라이트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실에서 말하는 민간인은 들어온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초소 내부에 설치된 T-D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선임분대장입니다. 야, 충성! T-39 초소 근무자 병장 000입니다. 야, 오늘 여기 근무자 누구야? 초소 문을 열려있지를 않나. 근무자는 없고 뭐야? 민간인은 콧배기도 안 비치는구만. 그렇게 경직된 목소리로 외치던 선임분대장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심하게 떨리는 병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야, 선임분대장님! 뭐야? 왜 말을 더듬어? 똑바로 말해 임마! 선임분대장님, 혹시 운전병이랑 같이 오신 겁니까? 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 혼자 왔지. 그럼 지금 선임분대장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임분대장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말에 몸이 굳어진 선임분대장은 초소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으악!
개성을 지르며 초소를 박차고 뛰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분명 TOD 초소의 병사가 본 것은 초소 내 위치에 있는 2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상하게도 한쪽 사람의 머리 부분에 윤곽선이 길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포반장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까 암골 외치던 목소리 분명 남자가 아닌 여자 목소리였어.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앉아 계신 주변을 확인해 보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눈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가녀린 목소리에 피아노라는 음성이 들려오지는 않으신지.